자, 5월의 신금을 보겠습니다. 5월의 신금은 자, 신금이 화가 왕한 5월이죠. 5월은 오화 속에 오병 기정이 있죠. 그래서 정화가 사령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원물 보시면 5월 신금, 5월의 신금은 정화 사건, 정화가 고난을 사령한다. 고난을 맞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금이 오화에 오면은 금이 가장 뜨거운 화의 기운이 오니까 화가 왕할 때 오니까 무력해지겠죠. 그래서 신금 신령, 신금이 원령을 잃었다. 그리고 음유지극, 음과 부드러움이 극에 달았다. 그래서 마땅히 불이 마땅하지 않다. 하련, 재련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뜨겁게 이 신금을 달구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왜? 신금은 보석이니까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다시 불로 다루려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 모름지기 기임 병영 겸용. 그래서 기토와 임수가 겸용 같이 써야 된다. 아울러서 써야 된다. 자, 기토는 화생토 토생금으로 신금의 왕한 화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신금을 생하는 용도로 갈 수 있겠죠. 또 임수는 뭐죠? 차갑게 조우로 더운 것을 차갑게 화를 눌러줘서 신금이 시원하게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토와 임수를 같이 쓴다. 하야 왜 그런가?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기위 니사 지능 니자의 모래사자예요. 그러니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능리의 모래사자에 가장 가까운 게 우리 마사토가 있을까요? 근데 마사토는 진흙은 아닌데 어쨌든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런 토라는 거죠. 모래 성분이 있는 토기 때문에 토고, 그 다음에 임이호해, 임은 호수와 바다다. 우리가 물상도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임수는 호수와 바다다. 임은 임이호해. 자, 기토가 무임, 임수가 없으면 불습, 습하지가 않아요. 자, 마사토 같은 경우 모래가 있는 거 뭐예요? 물기가 잘 빠지죠. 그러니까 물이 공급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기토가 뭐 예컨대 땅콩 같은 경우 이런 땅에 잘 자라지 않나요? 그래서 이 기토가 임수의 공급을 받아서 촉촉하게 있어서 그 촉촉한 토가 되어서 토생금으로 신금을 생해줄 수 있고 화의 기운을 뺄 수 있죠. 촉촉한 토가 되어야만 화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금도 토생금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임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토는 이 니사와 같은 성질 때문에 임수가 있어야 된다. 임수는 호수와 바다와 같은 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기토는 임수가 없으면 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신금은 무기, 기토가 없으면 불생, 생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기토가 신금을 생할 수 있고 기토는 촉촉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임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토가 있고 기토가 이 신금을 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임기, 임수와 기토가 병용 같이 쓰여야 된다. 무임, 만약에 임수가 없으면 계역 가용, 계수도 또한 가능하다. 단, 계력소, 계의 계력, 계의 힘은 작용력은 뭐다? 적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임수는 여기에서 호수, 바다 그랬죠. 자, 개수는 뭐라고 했죠? 우로지라고 했죠. 우로지수. 공중에 있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임수는 땅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기 때문에 관계라는 말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관계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호수도 한다. 어쨌든 5월의 신금은 뜨거운 계절의 신금은 촉촉한 임수로 물로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기토로 하여금 토생금하게 해 주어야 된다. 이래야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혹, 지성, 화국. 자, 기토가 신금이 지금 5월이잖아요. 자, 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호술 화국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인호술 화국이 되면 더 불바다죠. 그런즉 중견 개출. 자, 개수가 이렇게 거듭해서 나타나더라도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밑에가 불바다니까
엔간히 물이 많지 않아서는 안 되겠죠. 개수가 물이 많아요, 적어요. 적은 물이죠. 그러니까 개수가 두 개 있다고 해서 뭐 이게 감당은 안 되겠죠. 임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즉 중견 개출 이 개수가 두 번 거듭 나왔습니다 하더라도 역 또한 불제 구제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득 임투 자 임수가 투출되어야만 파화 불을 끌 수가 있어서 방가 바야흐로 가다 그 말이죠. 필 반드시 주 사주의 주인공은 생원이다 그 말이죠. 약 만약에 무임 임수가 없으면 무임 임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임수가 없는데 개견무 무토를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토가 다 개수를 없애버리죠. 그러면 수 비록 유오궁의 기토 오화 속에 오병 기정이 있잖아요. 기토가 비록 오화 속에 있다 하더라도 조니 성죄 그 진흙이 바짝 말라서 어떻게 해요? 재로 바뀌어버리죠. 바싹 타버린다 그 말이죠. 토가 그러면 금필 하용 금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노골노골 데워져서 녹아버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한 오히려 매몰을 당할 수도 있다. 금이 녹아서 매몰돼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필이 승도는 뭐야? 승려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유1, 2 중 비견 있다. 신금이나 경금이 이렇게 있으면 불치 고독 그렇게 고독하게는 되지 않는다. 신금이 외롭잖아 지금 불이에. 근데 여기에 뭐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으면 그렇게 외롭게 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설하우 평주를 보겠습니다. 자 설하우 평주 보면 자 5월 신금 같은 말이니까 5월 신금은 유약지극 부드럽고 약함이 극에 달하니 필수 반드시 용인 인성을 써야 된다. 뭐죠? 신금을 기운을 생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약하니까 인성이 뭐예요? 토죠.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기운이 생생구조로 가게 하면 신금을 생해주고 왕한 화의 기운을 빼주겠죠. 무여 만일에 없다 중화화왕지시 이 5 중 가운데 여름이니까 4, 5, 5월이겠죠. 5월에 화가 왕한 때의 시기만큼 없으니 그러니까 화가 5화 때 가장 화가 강하니 그 말이죠. 토가 말라 비틀어지고 불능생금 토가 말라 비틀어지니 불능생금 금을 토생금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필 반드시 수 모름지기 겸용임수 임수를 써야 된다. 용임 임수를 쓰는데 소위 그렇기 때문에 윤토 토가 적셔진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임수를 쓰기 때문에 토가 적셔진다. 소위는 뭐만 까닭에 그래서 임수를 쓰기 때문에 토가 촉촉해지고 무임 임수가 없으면 개역 가용 개수도 또한 가능하다. 단 개수력 약 개수의 힘은 약하다. 임수보다 약하다는 얘기죠. 자, 약지성 화국 밑에가 인호술 화국이라든가 불바다를 이루면 즉 개수 중견 개수가 거듭해서 보인다 하더라도 역피 오건 오가 이제 말을 그 뜨거운 불에다가 말 복구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솥에다 넣고 뭐 볶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구로에 말을 건자. 그러니까 물이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말라서 증발된다 그 말이죠. 비임수 임수가 없으면 불능파화야라. 화를 끌 수가 없다는 거죠. 화를 깨뜨릴 수가 없다. 약무임수 만약에 임수가 없다고 하면 개수는 무토 병투 무토가 나란히 투출되면 적수 한 방울의 물이죠. 봉조토 한 방울의 물이 뜨거운 토를 만난 것과 같으니 요거는 뭐죠? 삽인가요? 가랑비삽 삽은 피 흡수 진정 뭐죠? 가랑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뜨거운 토에 흡수돼서 어떻게 다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다 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오, 추오, 뭐 턱글만 또 몹시 적은 그러한 양만큼도 구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오궁 속에는 수, 비록 유, 기토가 있다 한더라도 편이다. 신금 입장에서 기토는 편인이죠. 그리고 위, 존이, 성재, 이 바짝 메마른 진흙이 성재, 이 재가 돼버리니 불특, 불능, 생금, 금을 생할 수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치용금야라, 금을 녹여버린다 그 말이죠. 금이 녹여버리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어떤 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금이 5월에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기토도 있어야 되고 임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 5월 신금이 임계 기토. 자, 임수나 개수가 이렇게 있으면 삼자 개용 모두가 사용된다. 임계기 삼자 개용자, 임수와 개수, 그 다음에 기토, 삼자 이 세 개가 개용자 모두 사용되는 경우는 즉 상문, 임기, 병용, 임수와 기수가 병용되고 무임, 임수가 없으면 개, 역, 가용야라 개수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나왔던 반복된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혹, 임기, 병투. 자, 신금이 5화인데 임수와 기토가 같이 나란히 투출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직연 개수, 여기에 개수가 보여요. 지지에서. 그러면 뭐야? 임수가 뿌리가 되죠. 그리고 불충, 충을 하지 않으면 정주, 현달 정해져 있어요. 뭐다? 현달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즉 기장지, 만약에 이 임수가 있고 기토가 지장간에 이렇게 있으면 신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생을 못 받고 뭐죠? 금수로 설기를 당하겠죠. 그러면 역유 능농. 자, 식신이니까 재주를 펼칠 수 있죠. 신금에서는. 그러니까 능공. 뭐죠? 수재. 같은 말이죠. 자, 어느 정도 공부의 성과를 이룰 수 있고 1차 향시를 합격해서 중앙에 나가서 과거급제를 준비할 수 있다. 과거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힘은 능력은 있다 그 말이죠. 혹 무임 유기. 만약에 임수가 없는데 기토만 있어요. 그러면은 임수가 없고 기토만 있으면은 저열하죠. 그러면 별 할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득 이도, 비록 모름지기 이도를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혹 개출 유경. 자, 개수가 있는데 경금이 있어요. 그럼 뭐죠? 금생수로 해주죠. 그러면 괜찮죠. 임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는 필주 의금. 자, 의금은 뭐죠? 그 수제와 빛이 뭐죠? 그러니까 비단 옷을 입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부귀를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돌자가 탐낼 돌자예요. 수은영. 그러니까 은혜로운 영화를 받는 것을 탐낸다. 그리고 약 수토다자. 수와 토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 견갑방묘. 자, 갑목이 뭐를 해요? 토를 극을 해줘야 되겠죠. 수가 많은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5월에 신금이니까. 그래서 이 갑목이 있어서 토를 좀 눌러주면 더 좋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자, 신금이 5월인데 이때 자, 직연 계수자, 지지에 계수가 있고 위에 임수가 있으면 좋죠. 자수야라.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자수를 말한다. 좌오상충. 이 좌오상충, 좌우충을 하니까 수와 극전, 수와 화가 극하면서 싸우게 된다. 오히려 격이 불충 떨어져 있으면 충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제위용, 서로 구제함을 용신으로 삼는다. 이제 좌우충이 붙어 있으면 좌우충을 하지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자수가 오화를 꺼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정주 현달야라. 그러면 반드시 이 현달하는 것이 정해졌다. 5월의 신금은 불능 무기토야라. 기토가 없어서는 안 된다. 즉 불투이장. 여기에 투출되지 않고 감춰져 있으면 역 또한 수 모름지기 자의생조 여기에 의지하여 생조하게 된다. 무임 임수가 없어버리고 유기 기토가 있으면 기토가 있으면 역 또한 유이도 은영야라.
다른 방법으로 출세해서 영화로운 은혜를 입게 된다. 계수 불여 임수 지유력. 계수는 임수만 못하다 그 말이죠. 불여. 계수는 불여지력. 임수의 힘만큼 임수의 힘만큼 불여 못하다 그 말이죠. 임수가 더 힘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나 계출 이 유경. 계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경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금생수로 생해져 버리죠. 그러면 임수만큼 힘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금수 상생하게 되면 원원불절. 원이란 뭐예요? 수원지. 자, 개수가 뭐예요? 수에 적은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끊이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을 공급해주는 원천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뭐죠? 수원지죠. 그게 경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수에 경금이 있으면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니 어떻게 된다? 그 원천이 부절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즉 귀연 가필. 그러면 그 귀함이 드러나는 것이 반드시 그렇다 그 말이죠. 약 수토 과다. 수와 토가 많으면 자 신금이 5화인데 수도 많고 토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수가 많으면 금생수로 금의 기운을 설기시키죠. 토도 뭐예요? 기운의 화생토로 기운을 설기시키죠. 그래서 극설 정화 태과. 극설 이 수는 오화를 극하고 토는 오화를 기운을 빼내죠. 그래서 극과설이 정화를 극과설하는 것이 태과. 너무 지나치고 즉 또한 우, 수, 견, 간목을 보게 되면 간목이 목극도로 토를 제압을 해주는 거죠. 제토. 그리고 설수 수생목으로 기운을 빼내고 그 다음에 목생화로 화를 생하고 그러면 바야흐로 능 배득 중화. 그 배치가 중화를 얻었다 그 말이죠. 배합이 중화를 얻게 되었다. 자 원문을 보시면 경신생어 하월 경금과 신금이 하월 여름달에 태어나면 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임계 득지 임수와 계수가 득지 지지에 기반을 둬야 된다. 즉 다른 말은 뭐예요? 통근해야 된다 그 말이죠. 통근해야 된다. 뭐가 임수 계수가 약 목다화다. 목과 화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안 좋겠죠. 근데 불견 금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봉 금수운의 필패 반드시 이 금수운에 만나게 되면 필패 반드시 패하게 된다. 자 신금이 5월인데 목이 많고 화가 많아요. 그러면 신금이 노글노글하죠. 그런데 금수를 못 봐요. 금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운에서 금수운을 만나요. 그러면 뜨겁게 막 달구어지는 상태에다가 물을 한 방울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 연기 나면서 물이 막 증발돼 버리겠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죠. 금이 노글노글해지고 수가 증발돼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필패, 운이 좋지 않게 된다. 손상을 입게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설하고 평주를 보면 총괄에서 결론을 지어보면 경금과 신금이 생하월, 하월질이 자 여름철 달에 태어난 이치에 대해서 총괄하면 다음과 같다. 결론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총괄해서 결론 지을 수 있다 그 말이니까 득지한다는 것은 통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자 신지하라. 자 신금이 또는 경금이 하월이면 사오미죠. 이 여름철에 태어났는데 득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해월이나 신 이런 것에 뭐요? 결국 수죠. 이것에 통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여름철에는 조우상 뭐가 필요하다? 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되겠죠. 하월 여름철에는 하왕 화가 왕하고 금이 쇠약한다. 그래서 수가 수도 또한 휴수의 시기이기 때문에 임수와 계수가 만약에 불통근지 만약에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면
적수 물 한 방울은 5억 원 오히려 증발돼 버린다. 증발돼서 말라버린다 그 말이죠. 볶아서 없어버린다. 여러분들 솥단지를 엎어놓고 막 이렇게 뜨겁게 불을 피고 있는데 거기다 물 한 방울 부으면 어떻게 돼요? 지글지글하면서 수증이 돼서 물이 날아가 증발돼 버리죠. 그 생각 적수라는 것은 물 한 방울이잖아요. 물 한 방울을 딱 그 달궈진 거기에다가 부으면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볶아져 버리고 말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불능용야라 쓸모가 없어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원국에 목다화다 목이 많고 화가 많으면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데 더 뜨겁게 하는 거죠. 나무로 떼주고 불이 붙었으니까. 그런데 이 금수 무근 금수가 뿌리가 없어요. 그러면 금수가 견뎌낼 수가 없죠. 그러면 마땅히 종재. 자, 목이 뭐예요? 재성이죠. 신금한테는. 그래서 목이 많으니까 목으로 가거나 화는 뭐죠? 신금한테는 관살이죠. 그래서 종살, 종재나 종살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금수가 힘이 없기 때문에. 금수가 있다 한들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목이 많으니까 목을 따라가면 종재가 되고 화가 많으면 뭐죠? 이 종살, 종관살로 따라간다. 종살로 간다 그 말이죠. 봉금수운을 보게 되면 반드시 파야 된다. 이거는 지금 다 화운으로 가고 있는데 금이 한 번 운이 왔다고 해서 좋냐? 금이 녹아서 없어져 버리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용이라고 했잖아요. 하용. 금이 재련돼서 녹아져 버리고. 자, 수가 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 뭐죠? 건호라고 했잖아요. 볶아서 물이 증발돼서 없어져 버린다. 말라 버린다. 그래서 금수가 오면 안 되는 거죠. 금수가 오면 오히려 변동만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5월 달에 신금은 뜨겁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임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토가 있어야 된다. 촉촉한 기토는 화생토로 화의 기운을 설계시키고 그 기운을 토생금으로 신금을 생해줄 수 있다. 그 점에서 좋고 그 다음에 수는 뭐죠? 조우상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